옛날 범고래 부족 마을에 솔롱고스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솔롱고스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아주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솔롱고스는 종종 강가에 앉아 자신이 만든 피리를 불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솔롱고스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곰부족 마을이 있었습니다. 범고래 부족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곰부족 처녀인 달비는 솔롱고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솔롱고스가 보고 싶어지면 달비는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먼 발치에서 달비는 그의 피리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곰부족은 달비를 곰의 신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곰부족은 겨울이 오면 마을의 처녀를 곰에게 시집 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가 끝나면 신부는 곰들과 함께 동굴에서 겨울잠을 잡니다. 솔롱고스를 잊지 못한 달비는 마을을 떠나기 전날 솔롱고스를 찾아갔습니다. 달비는 솔롱고스에게 다가가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솔롱고스도 달비를 좋아했지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달비는 솔롱고스의 목에 걸린 피리를 낚아채서는 달렸습니다. 놀란 솔롱고스가 달비를 따라 뛰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들을 지나 곰부족 마을 입구에 이르러 솔롱고스는 간신히 달비를 잡았습니다. 솔롱고스는 피리를 말없이 달비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혼인날이 되자 곰들의 동굴 안은 온갖 음식과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달비는 혼내복을 입고 늠름한 모습의 신랑곰 옆에 가서 섰습니다. 곰과 혼인식이 끝나면 달비는 차츰 곰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곰부족 사람들은 피리를 불며 곰들과 춤을 추었고 신랑곰도 흥겹게 춤을 추었습니다. 슬픔에 차있던 달비는 밖으로 나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굴 밖에 솔롱고스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롱고스도 달비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고백하며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달비는 말없이 돌아서 동굴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금 떠난다면 곰부족 족장인 아버지는 분노할 것이고 두 사람은 아주 위험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곰부족의 족장이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길고 긴 겨울잠에 드는 곰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주는 장엄한 목소리가 동굴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잔치를 실컷 즐긴 곰들이 점점 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곰부족은 달비를 곰들의 동굴에 남겨두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솔롱고스는 달비를 두고 혼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동굴 안으로 들어가던 솔롱고스는 달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민한 코를 가진 곰들이 솔롱고스의 냄새를 맡고 뒤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달비는 솔롱고스의 손을 끌고 동굴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두 사람은 들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숲을 지나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겨울잠에 막 빠져들던 곰들은 둘을 제대로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달비는 곰과 혼례를 치렀기 때문에 점점 곰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신단시에 이르렀을 땐 달비는 이미 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망 나온 동굴로 돌아가지 않는 한 달비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신단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의 아들 환웅이 다스렸습니다. 환웅은 동물을 사람으로 만드는 신통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달비는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환웅은 동굴에 들어가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견디면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달비는 기다리는 솔롱고스를 생각하며 마늘과 쑥을 먹었습니다. 100일이 지나자 달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인으로 돌아온 달비는 전보다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동물이 환웅을 찾아갔지만 성공한 것은 달비와 옥녀뿐이었습니다. 환웅은 두 사람 다 신부로 맞이하려 했지만 달비는 거절했습니다. 환웅은 달비를 놓아주었습니다. 달비는 솔롱고스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달비가 솔롱고스를 부르자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환웅의 부하인 풍백과 우사가 솔롱고스를 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환웅의 청을 거역하는 달비를 신하로서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물을 사람으로 만드는 신통력은 없지만 풍백과 우사도 막강한 힘을 지녔답니다. 뒤쫓아온 풍백과 우사가 달비에게 말했습니다. 풍백과 우사는 달비를 번고래 부족에게 넘겨 제물이 되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번고래 부족은 달비를 고래잡이 배에 태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멈추자 제물을 바치는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비는 손발이 묶인 채로 너울거리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달비는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갔고 달비를 삼킨 바다는 잠시 소용돌이치다 고요해졌습니다. 달비가 눈을 뜬 곳은 어느 섬의 해안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달비는 깊고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어부들이 달비를 발견한 섬은 독도였습니다. 달비는 어부들의 도움을 받으며 배에 올랐습니다. 목에 걸린 피리를 발견하자 달비는 피리를 불던 솔롱고스를 떠올렸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달비를 구해준 아이누족은 매우 친절하고 착한 부족이었습니다. 달비도 아이누족과의 생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달비에게는 눈속의 돌이라는 이름의 또래 친구도 생겼습니다. 둘은 하루 종일 같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이누족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멀리 사냥을 나갔던 마을 사람들이 곰 축제에 쓸 커다란 곰을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달비는 잡혀온 곰을 보고는 그만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꽁꽁 묶여 끌려오는 곰은 솔롱고스였습니다. 달빛이 비껴드는 밤, 달비는 솔롱고스가 갇혀있는 우리로 갔습니다. 달비가 피리를 불자 달비의 머리 위에 그림자가 너울거렸습니다. 늠름한 곰이 춤을 추며 어디선가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달비의 모든 기억이 되돌아왔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달비를 뒤따라와서 섬으로 데려다 놓은 것은 솔롱고스와 늠름한 곰이었습니다. 결국 늠름한 곰도 잡혀서 갇히게 되었죠. 아이누족 마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곰 축제에 필요한 곰은 단 한 마리였는데 갑자기 두 마리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서로 마음에 드는 곰을 놓고 마을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어 옥신각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비에게도 한 마리를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달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웠습니다. 달비는 눈속의 돌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돌처럼 단단한 성격의 친구는 달비에게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달비에게 눈속의 돌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눈속의 돌이 내놓은 제안에 고민을 해결한 마을 사람들은 좋아라 했습니다. 제사장이 솔롱고스와 늠름한 곰을 가짜 죽음에 빠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어 솔롱고스와 늠름한 곰을 멋지게 화장해 주었습니다. 곰을 화장해주는 이 의식을 아이누족은 이오만테라고 합니다. 죽어서 돌아간 곰이 인간들의 마음을 그의 친척들에게 알리기를 바란 것입니다. 곰의 목숨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곰의 죽음에 얼마나 정성의 예의를 다했는지를, 인간은 언제까지나 곰의 친구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달비는 솔롱고스와 늠름한 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온 마음이 담긴 화장이었습니다. 이윽고 심사위원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늠름한 곰이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곰이었답니다. 늠름한 곰이 한쪽 눈을 뜨며 달비에게 손짓했습니다. 늠름한 곰의 유언은 곰의 능력을 널리 퍼뜨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달비는 솔롱고스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벗어난 솔롱고스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잠을 자고 부활하는 곰처럼 동굴에서 나와 사람이 된 웅녀처럼 두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두 사람은 유빙이 떠있는 오호츠크해를 거쳐 시베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시베리아에 도착하자 늠름한 곰의 뜻에 따라 달비는 곰이 되었습니다. 달비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죽음 같은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비 곁에서 솔롱고스는 샤먼이 되기로 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샤먼이 되려면 상상 이상의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솔롱고스는 이글루 안에서 모피 한 장 없이 쪼그려 앉아 닷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엿새가 되어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보름을 단식하고 나서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시 열흘을 단식하고 나서 비로소 음식을 조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솔롱고스는 비로소 정령을 만나 샤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달비는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솔롱고스와 짧은 순간 인간으로서 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길을 떠나 지금껏 돌아온 경로를 밟았습니다. 곰의 이야기를 퍼뜨리며 늠름한 곰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곰들의 겨울잠을 방해한 그들은 만년을 어긋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는 동안 곰 이야기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환동해에서 아주 쉽게 만나게 되는 신화입니다. 달비는 그 길을 순환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신화를 믿는 한은 자연의 법칙 아래 겸손했습니다. 사람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사람이 된다는 믿음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균형을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 평화의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의 대칭성을 존중하는 세계입니다. 달비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그 섬, 독도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국경을 만들어 사람들의 출입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평화롭던 바다에서도 영토 분쟁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섬을 둘러싼 분쟁은 강대국들이 영토와 자원의 욕심을 부리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득 피곤해진 달비는 솔롱고스의 피리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늠름한 곰의 춤을 생각하자 달비의 입가에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용기가 솟았습니다. 달비는 무사히 독도를 거쳐 시베리아 솔롱고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